공유 만나보시죠.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물건의 소유를 지분에 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설명을 드렸고, 반면에 총유는 지분이 전혀 없어요. 그 점에서 공유하고 총유는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반대편에. 자, 그러면 공유 부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물을 주시고 하셨어요. 땅하고 건물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 부동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부동산. 그 부동산은 상속인들이요. 상속인들이 만약 세 분이다 그러면 이 세 분이 공동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비로소 탄생하게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속을 받아야죠. 상속. 증여가 아니라 상속. 그러면 큰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요. 똑같은 지분으로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각자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큰형님이 욕심이 제일 많아. 큰형이에요. 야,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좀 짓게, 집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좀 펼칠게. 이때 이 공유 부동산, 이 개인 부동산이 아니라 누구 부동산? 공유 부동산. 공유하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래. 집을 지으려고. 이때 형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형 마음대로. 바로 이 공유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하고 임대를 줘서 수익을 하고 아니면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때 이 부동산이 개인 소유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돼. 지 마음대로. 내 거니까. 근데 이거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법이 일정한 제약을 뒀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부동산을 보존하는 행위. 보존은 뭐예요? 지키는 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거. 현상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현상을 뭐 하는 거? 유지하고 지켜주는 거. 유지하고 지켜내는 거를 보존이라고 그래요. 보존. 이 보존행위는 그럼 어떤 요건하에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각자 단독으로.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이 땅을 동네 양아치가요. 동네 양아치가 이 땅을요. 이 공동명의로 된 땅을 동네 양아치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그런다. 누가요? 제3자가 이 땅을요. 제3자가 불법으로 침범을 했다. 여기를 침범을 했어. 침범을. 제3자가 이렇게요. 그럼 이 공유자들은 이 침범한 제3자를 그냥 둬요? 쫓아내야죠. 쫓아내는 게 현상 유지하고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지켜내는 거를 무슨 행위? 보존행위라고 그런다. 보존행위. 그럼 제3자가 지은 이 건물, 그 다음에 이 땅을 돌려달라고요. 땅 내놔. 그리고 건물 부셔. 이걸 누가 한다? 각자 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뭐 하는 일을? 토지를 달라고 하는 거. 토지 반환하란 말이야. 토지 가지고 와. 그리고 건물 지은 거 어떻게 해? 가건물? 부셔. 왜? 우리 공동명의야. 이거 부셔. 건물 철거하란 말이야. 다 부셔버려. 그게 우리 땅을 지키는 거야. 우리 땅 지키기. 그걸 소위 보존행위라고 그런다. 그럼 얘가 여기서요. 1년 동안이나 안 나가고 이 땅을 사용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야, 당신 1년 동안이나 세 1년 동안이나. 누구 땅을? 남의 땅을 임대도 안 하고 1년 동안 사용을 했어. 사용을. 그래서 얻은 이익. 네가 사용해서 얻은 이득은 불로소득이네. 부당이득이네. 부당이득. 너 부당이득 한 거야. 남의 땅 무단으로 썼으니까. 부당이득이나 이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엮을 수 있죠. 너 1년 동안 쓴 거 나한테 손해 물어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물어넣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다 걸 수 있다. 이것도. 이때 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요. 이 손해배상이 만약에 이 손해액수가 이게 900만 원이다. 900만 원이다. 그러면 900만 원의 현금을 900만 원의 돈을 C가 다 달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자기 목만 달라고 그러면 돼. 얼마만? 300만 원. 3분의 1.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구 요거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 각자 지분이요. 내 각자 지분만큼만 내놔. 내 지분만큼만 내 나와바리 내 지분목만큼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 3분의 1만큼. 즉 900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얼마를 해? 300만 원 나한테 가지고 와. 뭐 하는 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구. 근데 여기 건물 저는 거예요. 건물 저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부셔. 다 때려부시란 말이야. 전부 철거합니다. 이거.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쓸어버려. 전부. 이것도 전부죠. 전부 다 쓸어버리란 말이야. 전부. 다만 요것만.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요것만 특이해서 어디만? 전부가 아니라 내목만 달라고 그래. 내목만. 그래서 C가 누구 거예요? A 것까지 달라고는 못 되는 거예요. 왜요? 내목만 3분의 1만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 행위를 보준행위라고 그런다. 보준행위. 누가요? 제3자가 침범한 거. 제3자가 뭐 했을 때? 침범했을 때 그 침범한 거를요. 제거하는 거죠. 제거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 이걸 보준행위. 그걸 누가 한다?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얘네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리행위요. 관리행위는 이 땅을, 이 부동산을, 건물이나 땅을 임대를 주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죠. 그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거. 임대를 주어서 뭐를 창출하는 거? 수익 창출하는 거. 수익 창출. 근데 이 부동산이 개인 게 아니잖아. 개인 거 아니잖아. 형 거 아니지. 공유지 우리.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임대 주는 거. 이거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야. 사람 수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아니라 뭐야? 지분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를 뜻한다. 여기 사람 수가 10명이 돼도 여기 10명이 돼도 과반수 안 되면 꽝이다. 꽝. 사람 수가 아니라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지분의 과반수이지 사람 수 그럼 뭐예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유자의 과반수다 이러면 틀리는 거네. 공유자의 과반수는 뭐예요? 사람 수죠. 사람 수. 사람 수가 아니라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의 과반수가 되어야 임대 놓는 거를 결정할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A가 이 건물 상가 임대 놔못 놓는 거지. 왜요? 과반수 안 되니까요. 그럼 이걸 임대를 놓으려면 누가? A의 지분이 얼마가 될 때? 3분의 2가 되면 임대 놓을 수 있다. 그러면 B하고 C가 줄어들겠네. 6분의 1, 여기 6분의 1로. 이렇게. 그래서 A의 지분이 현재 A의 지분이 얼마니까요? 3분의 2. 과반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A는 이 상가 건물을 이게 상가면 상가, 토지면 토지, 빌라면 빌라 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임대. 제3자 D한테 임대해 놓는 거 결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그래서 월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 결정을 누가요? 과반수권자 A 혼자서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누가 해요? B, C의 동의를 받고 해요? 단독으로 해요? A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왜? 지분이 과반수니까. A가 동의 없고요. 동의 없이요. B, C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행위를 무슨 행위? 관리 행위라고 그런다. 관리 행위.
그럼 이 부동산을 이 상가 건물이나 빌라 건물을 누가요? D가 와서 뭐 하게 돼요? 과반수권자인 A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대료를 얘한테 매달 내주면 되겠네. 임대료를 A한테 내주고 이 상가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더라. 그럼 이 점유는 B나 C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요. 얘네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점유는 불법일까 적법일까? 이거는 적법 점유로 판단이 된다. 적법하다. 웬고하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 계약을 한 거니까 적법점이다. 그래서 이 점유자 D는 B나 C의 동의 없이도 얘네들 동의 없이도 이 상가 가게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이걸 누가 봐가지고요? B나 C는 과반수가 모자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수지분권자죠. 소수지분권자. B나 C는 뭐라고 그래요? 소수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가 누구한테요? 임차인 D에게. 임차인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에게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임차인, 허락받은 점유자, 허락을 얻은 점유자, 허락을 얻어서 가게를 뭐하는 사람? 점유하는 자. 허락을 얻어서 점유하는 자. 그랬으니 얘는 누구? 임차인이죠. 임차인 D. 이 점유자 임차인에게 뭐 하라고? 소수지분권자인 B가 태클 거는 거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왜? 적법점이니까. 이 점유가 적법하니까 소수지분권자인 B나 C가 임차인 보고 가게 비워라, 나가라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이거죠. 가게 나가, 비워, 퇴거 청구. 퇴거 청구할 수 없고 건물 반환하라고요. 건물 반환 청구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인도 청구도 안 된다. 인도 청구도. 왜냐? 적법점이니까.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얘한테 태클 못 건다. 오케이. 그럼 얘가 가게 운영한 거 1년 동안 운영한 거는 부당하게 얻은 건가요? 부당하게 남의 가게 쓴 건가요? 아니죠. 얘하고 임대 계약해서 쓴 거니까 얘는 이 소수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거. 얘네들이 소수지분권자인 B씨가 둘째하고 셋째가 이 임차인한테 부당이득이다. 너 가게 1년 동안 운영한 거 부당이득이다. 이거 요구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퇴거도 못 시켜. 임차인. 가게 달라고도 안 돼.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요구 못 해. 아무것도 이 임차인한테 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이 아니라 과반수권자로부터 이렇게 세를 얻게 되면 이거는 적법점유로 결정이 되더라. 자, 이 문제가 공유물의 무슨 문제? 관리에 관한 문제. 관리 문제 이렇게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예, 10번 이상 출제가 됐으니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한 거. 누구 동의 없이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이거는 적법 점유가 된다. 그 점유자가 바로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 소수지분권자가 나가라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태클 걸어? 노노노노노. 태클 못 걸어 니네. 왜? 적법 점유거든. 오케이. 이 문제가 관리 문제. 다음 공유물 처분 문제예요. 공유물 그럼 처분은 이 공유 부동산을 이 상가 건물을 처분하려고 그러면 이게 개인 거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손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요? 전원 동의해야 된다. 과반수여도 안 돼요. 과반수여도 혼자서는 이 건물 처분하는 거 안 돼. 누구 동의? 전원 동의가 요건이다.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는 누구 동의? 전원 동의가 요건. 그래서 공유물의 이용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존 행위 첫째, 보존, 둘째, 관리, 셋째, 처분. 그 법학에서는 물건의 이용 문제를 법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요. 보존 행위, 두 번째 관리 행위, 세 번째 처분 행위. 이 논리 구조가 어디에서도 나왔죠? 대리에서도 나왔어요. 똑같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
그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리미트가 어디까지?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까지다. 보존행위, 이용 계량 행위라고 그랬어요. 보존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리권에서 공부를 했죠. 이 논리가 똑같이요. 공유에서도 똑같이 전개가 되는데 그 각자의 요건이 다르다. 요건이. 보존행위는 누가 하고? 각자예요. 각자.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이면 돼. 처분행위는 전원동의가. 오케이. 이게 공유물 이용해서 기본적인 3축이다. 3축.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네 번째,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은 왜 문제가 될까요? 아우, 이거 공유를 유지하려니까 시끄러워. 얘도 따지고 얘도 말 많고 서로 말이 많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그냥? 분할. 부동산 쪼개가자. 이렇게 쪼개갖자고. 이렇게 쪼개가져가지고 개인 소유로 바꿔. 그래야 속 시원해. 이 문제가 공유물의 분할 문제입니다. 분할은 다 여기 이해관계 있나요? 네, 다 있죠. 세 사람 다. 그래서 분할은 전제 조건이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참여.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고요. 여기 전원 참여가 꼭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잖아. 이때 분할을 하는 방법은 공유자들끼리요. 협의로 분할해서 쪼개갖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뭘로? 재판상 분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는 협의 분할과 협의는 누가 협의해요? 공유자가 전원이 참석해서 의견 내는 거죠. 각자 의견 내서 협의가 되면 분할해. 우리 협의 분할. 근데 협의가 깨지면 협의가 도저히 안 돼. 의견이 틀려서 조율이 안 돼. 그러면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로 간다. 그럼 1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무슨 분할?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 1차. 협의 분할이 결렬되면, 협의가 결렬될 때 하는 분할이 무슨 분할? 2차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협의 분할이냐 재판상 분할이냐. 이때 협의 분할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유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를 정해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야 여기 형 큰형 가져. 여기 나 둘째 가질게. 여기 막내 가질게. 협의를 해서 부동산을 쪼개서 분할해서 각자 소유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요. 내 소유가 되려면 여기 큰형 거, 여기 둘째 거, 여기 막내 거 소유가 되려면 협의한 거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래서 협의 분할로 소유권이 바뀌려면, 소유권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줘야. 공유였다가 단독 소유로 바뀌게 된다. 단독 소유로. 등기 없이 아니에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개인 소유로 등기를 해줘야 돼요. 분할 등기를. 분할 등기를 해줘야만 뭘로 바뀌게 된다? 단독 소유로 탈바꿈한다. 그런데 밑에는 재판으로 분할한 거예요. 왜요? 협의가 안 돼서. 이런 재판상 분할은 공유자들끼리 끝끝내 의견 일치를 못 본 거니까 법원이 결정한 거야. 법원이. 세 분 합의 못 봤죠.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세요라고 법원이 결정해 준 거야. 그 분할이 재판상 분할. 그럼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된 거예요. 법원의 판결. 여기는 뭐에 의해서? 공유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협의. 협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공유자들의 협의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표시를. 그래서 이건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법원의 판결이다. 판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해. 이렇게 분할해 라고 명한 거거든요. 그래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다. 형성판결. 우리 물권법 총문에서 법원의 판결에는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이 있는데 재판상 분할을 명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판결이다. 이거는. 이 판결을 법원이 때리면 이렇게 쪼개 가주세요. 세 분은. 판결을 법원이 명하면 소유권이 바로 생겨. 바로.
법원이 판결을 때릴 때 그때는 등기 없이 생겨요. 자, 그래서 협의분할하고요. 협의분할하고 재판상 분할이 요 점에서 확실히 대비가 돼요. 협의분할 그거는 등기를 꽂아야 돼. 왜 꽂아야 돼? 왜를 기억하시면 되죠. 왜? 협의라는 게 의사표현을 각자 해야 되거든. 바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는 법률행위를 한 거랑 똑같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생기는 거니까 등기해라. 근데 밑에는요. 판결에 의해서 된 거죠. 근데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서 등기를 안 해도 등기해야 돼, 안 해도 소유권이 생기더라. 아, 이 점이 커다란 차이다. 시험엔 이 부분 아주 집중 딱 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공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맥은 네 가지 맥이다. 네 가지 맥. 보존행위 문제, 관리행위 문제, 그 다음에 처분행위 문제, 공유물 분할 문제. 큰 틀은 이렇게 딱 잡혔어요. 이제 여기다가 심화학습에서는 논리적으로 몇 개만 상세하게 몇 개만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공유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으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점유권 이어서 소유권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제 용익물권 만나실 차례. 용익물권 할 때 용익은 무슨 뜻?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죠. 남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이 물권을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용익물권에 세 가지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지상권 첫째, 둘째 지역권, 셋째 전세권.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용익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시험 문항은 각 1문항입니다. 각 1문항.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상권 중에서 이제 특수지상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상권 이 부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재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요. 300페이지 보면 용익물권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키워드를 그려놨는데 취지는 도움을 주겠다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땐 많이 산만하지 않나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은요. 체계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상권의 체계도를 이렇게 판을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상권은 첫째, 지상권의 개념 문제.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문제예요. 존속기간 문제. 기간에 대해서 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상권의 효력 문제. 효력. 지상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을 주느냐. 효력. 여기에 지상권자의 권리 있어요. 권리요. 권리 5개 있습니다. 권리 5개.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 맥입니다. 맥. 다음 네 번째는요.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은 크게 4덩어리로 나눠지고요. 여기까지를 일반 지상권이라고 5번째가 특수지상권이 있어요. 5번째는 보통 지상권이 아니라 일반 지상권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 그래서 여기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구분지상권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자, 이 특수지상권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소개를 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 지상권의 개념, 기간, 효력, 소멸 문제 이 4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 주인이 토지를 땅 주인이 땅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빌려주죠.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로 빌려주는 거. 나 얘한테 임대를 빌려줄 거야. 임대로. 또 하나는요. 지상권으로 빌려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여기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대를 얻었어. 임대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 밑에는요. 지상권으로 빌렸어요. 지상권 계약. 여기는 지상권 계약이라고 그러죠. 지상권 설정 계약. 둘 다 땅을 빌리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는 똑같아요. 땅을 빌려 쓰는데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임대차로 빌리면 둘이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으로 끝이에요. 계약으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등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지상권 계약을 하고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여기다 등기를 꽂아야 돼요. 지상권이라고 뭐를 해주라. 등기를 여기다 꽂아라. 등기를. 그래야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생긴다. 물권이. 이 점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 어마어마한 차이가. 즉 이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럼 계약 기간 동안 쓰고요. 쓰고 돌려주면 되지. 얘도 쓰고 돌려주면 끝이죠. 문제는 주인이 바뀌게 되면 땅 주인이 이렇게 땅을 매각 처분하게 되면 땅을 처분해서 목적물인 땅을 처분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네. C로 이렇게. 토지를 팔아먹은 사람은 양도인. 토지를 새로 산 제3자는 땅을 새로 인수했으니까 얘를 양수인이라고 그런다. 양수인. 나 땅 팔았어. 양도인. 인수했어. 양수인. 이때 임차인 B는 얘가 흥부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나 쟤한테 15년 동안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20년 쓰라고 그래줬는데 그런데 이 중간에 5년밖에 안 되는데 땅 주인 바뀌었어. 그랬더니 새 주인이요. 이 새 주인께서 뭐라는 거죠. 양수인이. 형부 아저씨 이 땅 내놔. 나 여기다 집 질 거니까 땅 비우고 나가.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흥부가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나 이거 20년 될 때까지 못 나가요 라고 얘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채권이라서. 채권이라서 누구한테요? 새 주인에게, 제3자에게 요구를 못해요. 나 20년 동안 못 나가요.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채권이라서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제3자에게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 구로 새 주인께서, 양수인인 새 주인께서 흥부 아저씨 나가세요.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남아있어도 그거는 당신 둘이 해결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지위는 약화되는 거죠. 왜요? 주인이 바뀌면 아웃이 아웃. 그거를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요. 대항력. 근데 이것이 지상권으로 등기가 되면요. 지상권으로 등기부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은 효력이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가 인정돼요.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원래 주인한테도 인정되고 누구한테도 양수인, 새 주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이 권리가. 지상권자의 권리가. 따라서 얘가 20년 빌렸으면 20년이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30년 빌렸으면 30년을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얘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양수인 제3자는 새 주인 양수인은 누구한테요? 지상권자에게 땅 내놓으라고요. 땅 내놔라고 하면 얘는 줘 안 줘? 안 줘. 나 못 줘. 왜요? 나 대항력이 있거든.
그래서 지상권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야. 센 거야. 그리고 또 하나요.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계약 기간이요. 길어요. 왜냐면 한 번 빌리면 한 번 이렇게 지상권으로 빌리게 되면 30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이용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30년 이상이에요. 30년보다 단축이 안 돼. 단축 불가야. 30년보다 뭐 할 수 없다? 단축이 불가능하다. 단축 불가.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단 기간을 법률이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짧다 길다.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길다. 이때 내 나이가 지금 69세인데 그러면 내가 빌려줬다 얘한테 이 흥부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몇 년 뒤에? 30년 뒤니까 99세에 돌려받네. 이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상권은 우리 현실에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거죠. 왜요?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서 지상권은 현실에서 보기가 아주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상권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깔렸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뭐냐? 그 개념 간단하게 볼까요? 지상권, 임차권 똑같아요. 땅 빌려서 둘 다 땅 빌리는 거예요. 여기다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공작물 있어. 공작물. 전봇대. 공작물입니다. 전봇대 공작물. 한전에서 세운 전봇대 공작물. 그 다음에 광고 간판 공작물. 공작물을 갖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아니면 땅에 보면 수목 있죠. 수목. 이 수목을 가지려고요. 이 수목을 가지려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걸 지상권이라고 정의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상권의 개념 만나보실게요. 첫째 개념. 301페이지. 맨 위에 279조의 지상권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동그라미 3개 넣어볼게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건물을 가지려고 그 토지가 뭐죠? 남의 땅. 거기다 적어볼게요. 남의 땅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은 핵심적으로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지상권이 뭐야? 남의 땅을 뭐 하는 권리야?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권리. 채권으로 물권으로 등기해가지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뭐 하려고? 집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가지려고. 오케이. 이걸 지상권이라고 정의한다. 임차권하고 비슷한데 얘는 등기를 안 해. 그 점에서 얘하고 달라. 그리고 임차권에 관한 소개는 계약법에서 상세하게 나와요. 임차권의 파트에서 상세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상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301페이지 지상권 개념 이해가 되셨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면 지상권하고 임차권의 비교하고 박스 나와 있죠. 첫째 줄 하나만 정리하면 돼. 첫째 줄 하나. 지상권은요. 권리의 성질이 물권이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요? 네. 바로 밑에 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죠. 그거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요까지 3가지만 체킹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패스. 다음 02번 지상권의 취득 볼까요? 이 지상권은 그러면 저절로 생기나요? 지상권이? 아니죠. 계약을 해야지.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이 땅 빌리는 흥부하고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합시다.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야죠?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지상권은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 즉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 이렇게 불러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이거는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의 동그라미. 근데 계약을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그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밑에 있는 반가로 이번에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얘한테 지상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의 동그라미. 법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얻어지더라. 계약에 의해서 얻어지면 약정지상권. 법으로 얻어지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양자는 뭐가 틀리냐? 계약을 해서 지상권이 얻어지는 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률로 생기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법정지상권은 내용이 많아서 뒤에서 차후에 따로 봅니다. 다음 지상권의 기간 문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기간에다가 별표할게요. 280조와 281조 두 개의 조문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280조하고 281조는 지상권의 뭐에 관한 문제? 기간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기간 규제. 기간에 대해서 법이 규제를 들어가고 있어요. 280조하고 몇 조에서 281조에. 자, 280조는요. 볼까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80조. 281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자, 280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는 그 기간은 다음에 연한보다 뭐를 못한다? 단축을 못한다. 단축 못한다에 빗줄여. 단축 안 돼, 단축. 그럼 단축을 못하니까 최장기요, 최단기요? 최단기 제한. 옆에다 적을까요? 최단기에 제약이 있다, 제약이. 왜? 다음에 연한보다 단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 1항 다음에 1호예요. 1호, 2호, 3호. 동그라미 1은요. 1항. 자, 1항,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석회조 건물이 있어. 석회조. 그 다음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의 밑줄짝. 경관 건물. 주로 뭐예요? 시멘트 건물. 그리고 수목의 밑줄이요. 시멘트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일 때는 몇 년? 30년보다 단축 못한다. 30년의 밑줄이요. 무슨 건물일 때? 경관 건물. 야, 경관 건물이면 30년보다 단축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흥부하고요, 이 주인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장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지상권으로 2년만 빌려줘. 2년만. 그래도 이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요? 30년으로 연장이 돼요. 왜? 30년보다 단축이 안 되니까. 두 번째 2호. 전후 이외의 건물. 전후 이외의 건물은 일반 건물. 경관 건물 뺀 나머지 건물. 초가집, 시골에 있는 초가집 같은 일반 건물은 15년. 15년보다 단축할 수 없어요. 다음 세 번째.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거보다 단축할 수 없어요. 단축할 수 없어요. 30, 15, 5예요. 이걸 한자로 한 번에 엮으면 이렇게 돼요. 35예요. 35. 30, 15,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 별표. 두 번째,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해요. 연장. 그래서 2년 계약에서도 이게 경관 건물이면 30년까지 연장돼요. 무섭죠. 지상권은 함부로 이렇게 줄 수 없어요. 왜요? 무서워. 30년까지 연장돼. 다음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빌려주는데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본다. 전조의 최단기간의 밑줄. 경관 건물이야. 그럼 몇 년? 30년 되네. 30년. 공작물이면 5년 이렇게 되네.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한다. 별표. 전조의 최단기간의 별표. 그 지상권은 기간을 안 정해도 하나. 기간을 안 정해놔도 어떻게 돼요? 최단기간으로 된다. 그 옆에다 적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이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24일 시험에. 기간이 없는 지상권. 기간 있는 없는. 기간 약정 없는 지상권. 이건 이런 건 있나 없나 이런 지상권.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 왜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최단기간으로 돼요. 30년으로. 그래서 기간 정하지 없는 지상권으로 본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기간 안 정해도 몇 년이 돼요? 최단기간으로 된다니까. 최단기간으로. 최단기간으로 보는 거지.
기간 없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 기간 안 정해도 무조건 최단 기간 이걸로 본다니까.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이렇게 둘이요. 임대 줄 때, 땅 임대 줄 때 계약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죠? 안 정하면 우리 임대 줄게 내가. 이 땅 너한테 쓰게 임대 줄게. 임대료는 월 100만 원이야. 근데 계약 기간을 안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기간 없는 임대가 돼. 기간 없는 임대가. 근데 지상권은요.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돼요? 최단 기간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려. 그래서 지상권에는 기간 없는 지상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임대차는 기간 없는 임대차 이런 거 인정이 되거든요. 이 점이 지상권과 또 다른 점. 두 번째 항 282조 2항.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어요. 종류도 안 정하고 뭐도 안 정하고 구조도 안 정했다. 구조의 밑줄 그어볼까요? 종류하고 구조의 동그라미. 그럼 전조 2호. 2호니까요 뭐예요? 15년을 정한 거로 본다. 끝에다 적으세요. 15년. 공작물에 뭐를 정하지 않으면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15년. B가 이 땅 빌려가지고 여기다 전봇대를 세우려고 그래요. B는 한전 직원이 한전 지점장입니다. 전봇대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봇대 종류를 아직 회사에서 결정을 못했어. 그냥 일단 여기다가 전봇대 세운다고만 계약을 했어. 종류는 못 정하고 종류는 미정이야. 어떤 종류를 세울지 미정이야. 그럴 때는 몇 년? 15년으로 때려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이래서 지상권에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있더라.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 자, 그 규제 중에서 뒤로 한번 넘어가면 체킹할 게 하나 있는데 맨 위에 동그라미요.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일 때 거기 밑줄이요. 자, 지상권은요. 이 땅을요. 이 땅 주인한테서 땅을 빌려가지고 얘가 한전에서 여기다 건물을 짓든가 여기다 공작물 수목을 세우는 거예요. 땅을 빌리는 거 땅을.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건물까지요. 건물도 주인한테서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경우가 드물게 있더라. 이게 바로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일 때 이런 의미예요. 땅 주인 거. 땅 주인의 건물을 지상권자가 빌려서 이용할 때 이때는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 30년 제한이 없어요. 10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최장 존속기간. 최장기간이 없어요. 최장기간이.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기만 이렇게 최단기만 있지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어디까지냐가 없어.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영구적인 지상권도 가능하다. 별표.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언제까지로요? 영구사용. 영구사용 거기다 써볼까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이 말은요. 영구적인 사용도 허용이 되더라 이거죠. 영구사용도. 왜요?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래서 영구적인 사용까지도 지상권은 보장하더라. 그 말인즉슨 그럼 지상권자가 이 땅을 영원히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상권이 소유권에 근접한다는 얘기죠. 영원히 사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존속기간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둡시다. 첫째,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35라는 단어, 이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단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35. 두 번째요. 기간을 약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단기로 본다. 최단기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세 번째요. 공작물의 종류가 미정이에요. 공작물의 종류가 미정이면은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것도 시험 문제 17회. 이것도 시험 문제 24회. 그런데 지상권에는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이 없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용도 된다? 오케이.
네 가지를 기억 꼭 해두셔야 해요. 네 가지. 지상권 계약기간 그러면 네 가지 문제. 이걸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다음 밑에 쌍괄호 3번 계약갱신 문제 볼까요? 계약갱신. 자, 그럼 지상권은 한 번 빌려주면 30년이라고 그랬죠. 30년. 그럼 30년 동안 이 지상권자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30년이 지나버렸어요. 지났는데 이 건물은 튼튼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더라. 얼마 전에 우리는 포항에서 지진이 생겨서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런 문제 엄청난 일, 커다란 일이 한번 생긴 적이 있죠. 근데 그 뉴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에 그 연구소 직원용 건물로 세운 것들은 끄떡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튼튼하게 져서 이 건물이 요동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문제 없다는 거죠. 지진하고 웬만한 지진에도. 이때 이 건물이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상권자로 30년으로 땅을 빌렸다.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도 건물이 튼튼하게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건물 때려 부수라고? 부수는 게 아니라 이 지상권자가 건물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니 연장해 주십시오. 계약기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갱신 청구예요. 갱신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갱신 청구. 누가? 지상권자가. 이때 주인이죠. 땅 주인이 싫어요. 노하고 거절하면. 노하고 거절이 되면요. 싫다 이거죠. 싫다. 거절했어. 거절. 그러면 갱신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럼 할 수 없지. 이 건물 어떻게. 부시라고? 부시자니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아까운 비용이죠. 그래서 부시지 말고 이 건물을 당신이 인수해. 왜? 멀쩡한 거 때려 부수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 손실이니까 이걸 부시지 말고 그대로 인수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지상권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매수하라고. 뭘 매수하라고? 건물 사라고. 건물 사. 그래서 지상권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갱신 청구를 먼저 합니다. 갱신. 이때 거절당하면 땅 주인한테도 거절당하면 건물을 때려 부수지 않고 어떻게 매수 청구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 즉 건물 인수해라 이거죠. 건물 인수해라. 이 권리를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보장해줘요. 무조건. 이 권리를 주인이요. 땅 주인이 세 줄 때, 땅을 빌려줄 때 너 나중에 30년 뒤에 법 공부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권리 너 행사하지 마. 라고 특약을 넣어도 이거 다 무효해요. 왜? 이 규정은 갱신 청구하고 이 매수 청구는 법률이 인정한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무조건 인정해 주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주인이요. 땅 주인이 이거를 배제시키는 특약 법적으로 다 소용없어요. 이 권리가 지상권자에게 보장이 되어요. 갱신 청구하고 뭐 하는 권리요? 매수 청구권. 이 무시무시한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거는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지상권은 자,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이게 30년 지났어요. 계약기간 30년 지났어. 이때 주인이 땅 주인이 나가라 마라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그거를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자동갱신. 이 자동갱신의 법리가 임대차에는 인정돼요. 임대차에는. 전세권에도 인정돼요. 전세권도. 전세 계약이요.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되었어요. 계약 기간 만료. 말이 없어 주인이 가타부타. 그러면 자동갱신해서 그냥 써. 그냥 써. 근데 지상권에는 이게 없어요.
지상권에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임대차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 그래서 지상권에는 뭐가 없어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기출문제. 따라서 지상권자는 30년 기간이 만료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죠. 어떻게 움직인다? 갱신해달라고 일단 따져. 거절당하면 뭐 하라고요? 사라고. 이 건물 사, 이 빌딩 사라고 매수 청구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거를 사야 돼. 인수해야 돼요. 건물값을 주고. 자, 이 문제가 지상권의 갱신 청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283조, 284조 있어요. 자, 그 부분 잠깐 읽어보도록 합니다. 283조.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 거절하면. 거기 적어볼까요? 거절하면. 누가 거절하면? 주인이. 설정자가 누구? 땅 주인. 땅 주인을 지상권 설정자. 땅 빌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 빌린 사람은 지상권자, 땅 주인은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땅 주인이 설정자고 빌린 사람이 지상권자. 갱신 청구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갱신해 주쇼라고 하는 거고, 거절은 누가요? 설정자가. 거절당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 들어간다. 오케이. 이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오케이. 여기까지 전개하고요. 나머지 지상권의 효력 부분이 있습니다. 효력. 예, 효력하고 소멸,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 이 문제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득시효 연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의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부합, 가공 연결하셨고, 그 다음 공유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지상권, 개념, 기간, 이 부분까지 연결을 지었습니다. 복습을 200%꼭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4개월만 하시면 민법은 8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